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이 시강 오늘 패턴을 통한 객체 지향 언어의 이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패턴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패턴의 개념 뭐 특별하고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개발을 하신 선배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을 했고 내 동료가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프로젝트의 개발 소스를 보니까 어떠한 특정한 틀, 특정한 패턴으로 개발이 되더라.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개발을 하는 어떠한 틀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또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시행착오를 좀 줄여나가면서 빨리빨리 개발을 하자라고 해서 어떠한 코딩 방법을 클래스 설계적인 방법을 틀 정형화 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패턴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개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프로그램이 잘 돌아간다면 그죠? 그것이 정답이겠죠. 하지만 많은 좋은 우리보다 먼저 개발을 하신 선배님들이 개발해 놓은 패턴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패턴을 이렇게 그죠? 패턴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 이렇게 효율적인 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패턴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클래스, 상속, 추상 클래스, 추상 메소드, 인터페이스 이런 걸 배울 때 우리가 왜 이런 걸 배워야 되는지, 그죠? 왜 이런 걸 갖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패턴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가 배웠던 인터페이스가 왜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여 있는지, 추상 클래스는 왜 쓰여 있는지, 상속은 왜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싱글턴 패턴이라는 거 알아봤어요. 싱글턴 패턴 굉장히 쉬웠죠, 그죠?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정해놓고 외부에서 생성을 못해요. 굉장히 좀 특이한 녀석이었죠. 그렇게 외부에서 생성을 하지 못하게 해놓고 나서 그럼 뭘 할 수가 있었어요? 내부에서 생성을 하는데 스태틱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클래스 영역 메모리에 스태틱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내 자신을 객체를 생성해서 그 객체가 갖고 있는 메모리 주소를 변수가 갖고 있었죠. 그래서 모든 객체에서 그 스태틱 변수를 통해서 그 객체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싱글턴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약간은 난이도 있는 패턴, 스트래티지 패턴이라는 걸 알아볼 텐데 우리말로 전략 패턴이라고 합니다. 알아볼 텐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이 반복 학습을 통해서 자꾸 클래스 설계적인 면을 여러분이 고민을 하다 보면 쉽게 이해가 됐을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 요번에 하는 스트래티지 패턴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쓴 이유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나중에 개발을 좀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스트래티지 패턴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기능을 부품화 해갖고 요런 기능을 넣었다가 요런 기능을 넣었다가 그걸 우리가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코딩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 많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래티지 패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에 와서 난이도 있는 패턴 예제, 스트래티지 패턴에 대해서 한번 쭉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코드를 보면서 한번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래티지 패턴, 알고리즘군을 정의하고 각각을 캡슐화하여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말이 어렵죠? 그죠? 자, 밑에 보면 스트래티지를 활용하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와 독립적으로 알고리즘을 변경할 수 있다. 말이 더 어렵죠? 자, 밑에 보면 약간 이제 쉽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어떤 객체를 만들 때 객체가 가지는 기능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그죠? 그 기능들이 뭐예요? 메소드들이죠, 메소드. 자, 이러한 기능들, 이러한 메소드를 추상화하여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기능을 부품화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얘가 나오네요. 예를 들어 포니와 그랜저 자동차가 있습니다. 포니에 들어가는 기어 연결 부분과 그랜저에 들어가는 연결 부분이 동일하다고 하면 저극 기아, 그죠?
조금 기어가 약한 기어나 아니면 중급 기어, 고급 기어를 만들어 두고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기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기어를 갖다가 이제 제조사에서 차를 만들 때 기어를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 놔요. 이제 부품이죠, 부품. 만들어 놓고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 때 자동차, 이런 자동차가 있고 뭐 스포츠카처럼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샤프한 이런 자동차가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자동차가 있을 때 이게 약간 로우, 약간 싼 저가의 기어입니다. 그리고 얘가 조금 중저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굉장히 비싼 하이플라이스의 굉장히 좋은 기어예요. 그죠? 자, 그러면 약간 저가 모델에는 비싼 거 쓸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부품을 쓰는 거예요. 적용을 시켜요. 자, 그 다음에 스포츠카, 굉장히 훌륭한 스포츠카, 얘는 굉장히 기능이 좋아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좋은 기어를 달아요. 이렇게. 자, 근데 저가 이렇게 조금 저렴한 자동차에다가 약간 저렴한 이런 기어를 넣는데, 사용자가, 그죠, 구매하는 고객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자동차는 저렴한 저가의 자동차지만 기어만큼은 굉장히 훌륭한 거 쓰고 싶어요. 변경해 달래요. 그럴 때 요 기어를 넣는 부분, 그죠, 기어를 다는 부분, 부착하는 부분이 스포츠카나 아니면 약간 저렴한 차가 동일하다면, 그죠, 동일하다면 이렇게 저가의 기어를 넣을 수도 있지만 저가의 기어를 넣는 것이 아니라 고가의 기어를 이렇게 달 수도 있겠죠. 왜? 모든 게 다 표준 규격으로 동일하니까.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결 부분이 동일하다고 하면 이게 바로 프로그램 언어에서 추상화예요. 그죠? 모든 기능을 추상화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다 똑같이 표준화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품을 그때그때 원하는 대로, 그죠, 끼워 넣을 수가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패턴의 주 핵심입니다. 자, 즉 포니에는 저급 기어를, 그죠, 그랜저에는 고급 기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능을 부품화하여 구조를 만드는 것이 스트래티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능을, 그죠, 하나의 부품화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알아볼 텐데, 코드상에서 볼 텐데, 그런 기능 우리가 여태까지 메소드라고 했는데 그런 기능을 갖다가 하나의 객체로 만듭니다. 근데 그 객체를 적용하는 곳, 또 다른 객체겠죠. 그 객체에다가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게 모든 부품들을 표준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고 알아두면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자, 한 번에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패턴이란 건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도 그랬어요. 패턴이란 걸 처음서부터 한 번에 딱 다 모든 걸 알고 내 코드에 적용을 시킬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많은 개발과 많은 시행착오를 해 보셔야지 여러분이 요런 패턴이 요렇게 쓰였을 때 가장 효율적이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나오네요. 그리고 안다고 하여도 실제 본인의 개발 코드에 적용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꾸준히 살펴보고 꾸준히 내 소스를 관찰해보고 다른 사람의 소스도 관찰하고, 그리고 고민해보는, 어떤 걸 고민해요?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유지보수가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여러분들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로봇을 여기에 나오는 스트래티지 패턴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를 먼저 머릿속에 딱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1번 로봇의 모양은 팔과 다리와 머리와 몸통이 이루어져 있대요. 어떤 로봇을 만드는데 이 로봇의 기본적인 외형 모양은 팔이 있고요, 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몸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모든 로봇은 기본적으로,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죠. 기능이 있대요. 그죠? 걷는 기능이 있고 달릴 수 있는 기능이 있대요. 기본적으로 모든 로봇은 똑같은 기능들이 있어요. 걷고 달릴 수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로봇을 이제 세 가지를 만들 거예요. 슈퍼 로봇, 스탠다드 로봇, 로우 로봇을 만들 텐데, 슈퍼 로봇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볼까요? 날 수가 있대요. 하늘을
날 수가 있고 미사일도 쏠 수 있습니다. 자, 검도 레이저검, 멋진 레이저검이 있습니다. 자, 스탠다드 로봇은 날 수는 없대요. 슈퍼 로봇은 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스탠다드 로봇은 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미사일은 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리고 레이저검은 없지만 목검이 있네요. 목검. 자, 검이 있긴 있어요. 아까 여기서 말했던 포니하고 제가 무슨 그랜저였죠. 그죠? 포니는 약간 가격이 약간 저렴한 로우 기어를 갖고 있고, 그랜저는 하이 기어를 갖고 있듯이 슈퍼 로봇은 레이저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로봇은 목검이 있다고 합니다. 자, 로우 로봇, 그죠? 로우 로봇은 날 수도 없고요. 하늘을 날 수도 없고 미사일도 쏠 수가 없어요. 자, 다음에 레이저검이나 또는 목검, 그 검 자체가 아예 없대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로우 로봇은 뭐만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모든 로봇이 다 할 수 있는 거, 걷고 달릴 수만 있습니다. 자, 위 세 가지 형태의 로봇을 만들어보고 추후 다른 로봇을 만들어야 할 경우를 생각하여 유연한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로봇을 만들고 다음에 또 다른 로봇, 계속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올 때 새로운 그 로봇을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코드에서 연장해서 계속해서 만들 수 있을까? 고객이 만들어 달라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처음부터 코딩하면 많은 시간과 많은 루스율이 생기겠죠. 시행착오도 많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잘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재활용해서 계속 클라이언트 요구에 맞춰 갖고 계속 새로운 로봇을 빨리빨리 만들어 줄까 라는 것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클립스를 한번 꺼내 볼까요? 이클립스를 자 꺼내서, 자, 요번에 만들 예제는 20 언더바 1 언더바 ex1 패턴 스트레치 나오는데, 여기 보면 패턴도 패키지도 두 개 있고요. 클래스도 꽤 많이 존재를 합니다. 하는데, 자, 요거는 나중에 다 하고 나서 한번 쭉 우리가 리뷰를 하기로 하고요. 자, 처음에 제가 그랬죠. 왜 추상화 클래스와 왜 인터페이스가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코딩을 한번 하면서 리팩토링을 계속 해 나가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지식으로 한번 처음서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프로젝트 만들겠죠. 자바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로봇 EX라고 할게요. 그래서 피니시 누르면 프로젝트 생기겠고요. 자, 여기다가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클래스. 자, 패키지명은 조금 유니크하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데 조금 유니크한 값으로 여러분이 정하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로봇이라고 할까요? 로봇 예제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com.javarec.robot ex라고 했습니다. 자,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같이 코딩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아요. 천천히 동영상 퍼즐을 이용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메인 메소드 만들었고요. 메인 메소드에서 메인 클래스에서 호출부죠. 여기서 메인 메소드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자, 만들어 놨고요. 자, 이제 로봇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로봇을 만드는데, 자,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보면 세 가지 로봇, 슈퍼 로봇, 스탠다드 로봇, 로우 로봇이래요. 자, 그러면 가장 우리가 추상이건 뭐 인터페이스건 약간 복잡하고 지금 어떻게 설계할지도 몰라요, 클래스를. 자, 그러면 가장 여러분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슈퍼 로봇 만들어 달라니까 슈퍼 로봇 객체 만들기 위해서 객체 클래스로부터 나오자. 그래서 여기다가 슈퍼라고, 그죠? 슈퍼 로봇이라는 거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슈퍼 로봇 만들었으니까 디폴트 생성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들을 쭉 쓰면 돼요. 얘는 기본적으로 모든 로봇은 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걸을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액션 워크라고 한번 해볼게요. 워크 이런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자, 달릴 수가 있대요. 액션 런 이라고 해서 메소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근할 수 있게 퍼블릭으로 바꿔 놓고요. 자,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달릴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걸을 수죠. 걸을 수.
워크니까 걸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요런 이제 기본적인 기능 말고 그죠, 슈퍼 로봇만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있었어요. 자, 시나리오를 또 보면 뭐죠? 날 수 있고 미사일 쏠 수 있고 레이저검이 있대요.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날 수 있대요. 액션 플라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런 메소드 만들어 놓고 또 액션 미사일 미사일이 이렇게 스페링 그냥 이렇게 발음 나는 대로 그냥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였죠? 또 검, 레이저검이죠. 그죠? 액션 나이프라고 할까요?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퍼블릭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바꿨고요. 마찬가지로 기능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스아웃을 찍어 줄게요. 여기다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미사일을 쏠 수 있습니다. 그죠? 미사일 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이저검이 있었죠. 레이저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뭔가 빼먹은 것 같은데 기본적인 모양이 팔다리 몸통 요절대요. 자, 요것도 만들어 줄게요. 기본적인 모양이니까 쉐이프라고 할까요? 그래서 쉐이프, 아이고 메소드니까 이렇게 해서 퍼블릭으로 마찬가지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스아웃 해서 팔, 다리, 몸통, 그 다음에 머리였나요? 머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얘가 슈퍼로봇이죠. 그죠? 그래서 슈퍼로봇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슈퍼로봇입니다. 외형은 팔다리 몸통 머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 외형적인 모양 팔다리 몸통 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걸을 수 있습니다. 달릴 수 있습니다. 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을 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슈퍼로봇 끝났죠? 이건 필요 없는 거니까. 자, 슈퍼로봇 끝났어요. 자, 그러면 메인 클래스에서 뭐 하면 돼요? 슈퍼로봇 클라이언트가 슈퍼로봇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슈퍼로봇,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건 지우고요. 자, 슈퍼로봇, 그죠? 객체 만들면 그냥 끝나요. 뉴 슈퍼로봇, 그죠? 그 다음에 로봇 점 해서 여러가지 액션 플라이, 나이프, 미사일, 워크, 런, 뭐 아까 쉐이프 이런거 메소드 호출하면 바로바로 실행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로봇을 또 무슨 로봇 만들어 달라고 그랬냐면 스탠다드 로봇도 만들어 달래요. 얘는 날 수 없고 미사일 쏠 수 있대요. 그리고 레이저검 없지만 목검이 있대요. 자, 그러면 슈퍼 로봇 말고 또 클래스 만들어야 되겠죠. 클래스 만들어서 스탠다드 로봇을 만들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생성자 디폴트 생성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슈퍼로봇과 똑같게 그죠? 액션 워크, 액션 런, 액션 플라이, 액션 미사일, 액션 나이프, 쉐이프, 그죠? 이런 모양 똑같이 다 만들어 줘야겠죠. 그죠? 자, 요거 똑같으니까 이렇게 긁어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똑같이 붙여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걸을 수 있습니다. 달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이었으니까 놔두고요. 다음에 여기 쉐이프도 그죠? 기본적으로 모양이니까 놔두고요. 자, 여기 보면 날 수 없었죠. 그죠? 여기서 그래서 바꾸면 되겠죠. 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사일 쏠 수가 있었나요? 미사일 쏠 수 있고요. 레이저검이 아니라 아이고 목검이죠. 목검. 그래서 미사일은 놔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목검이죠. 목검.
목검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탠다드 로봇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스탠다드 로봇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스탠다드 로봇 해서 이렇게 해서 생성해서 또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로우 로봇이 있었어요. 로우 로봇. 날 수도 없고 미사일 쏠 수 없고 뭐 기능이 없네요. 이제 레이저검도 없고 목검도 없어요, 얘는. 자, 그러면 똑같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로우 로봇 객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객체는 클래스로부터 나오니까 클래스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자, 로우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디폴트 생성자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다음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죠? 걷는 거 달리는 건 다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카피할게요. 컨트롤 C, 로우로 봐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걸을 수 있고 달릴 수 있고 날 수 없고 미사일 쏠 수 없습니다. 기능만 바꿔주면 되겠죠. 없습니다. 검이 없습니다. 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에 외형은 똑같은 게 놔두고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가장 이제 쉽게 누구나 다 이제 개발을 처음 하시는 분이나 뭐 누구나 다 한번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호출부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슈퍼 로봇이라는 객체, 스탠다드라는 객체, 로우 로봇이라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클래스 만들어서 그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그냥 뉴에서 계속 뽑아내면 계속해서 슈퍼로봇, 그죠? N개의 슈퍼로봇 만들 수 있고 스탠다드 로봇도 마찬가지고 로우 로봇도 마찬가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프로그램은 돼요. 그죠? 근데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다는 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단시간 내에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좀 편리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슈퍼 로봇과 스탠다드 로봇과 로우 로봇에 보면 공통적으로 똑같은 기능들이 있어요. 무슨 기능들이 있어요? 걸을 수가 있죠. 달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쉐이프라는 거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제 3가지 로봇밖에 안 만들었지만 4가지, 5가지, 6가지 새로운 로봇을 계속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이런 거 똑같이 카피를 해오던 똑같이 코딩을 하던 계속해서 반복적인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돼요? 로봇이라는 슈퍼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냥 명시를 해준 다음에 나머지 슈퍼 스탠다드 로우에서는 그 로봇이라는 슈퍼 클래스를 상속 받아버리면 되겠죠.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볼게요. 자, 여기서 new 제가 클래스 하나 만들게요. 여기는 로봇이라고 할게요. 로봇이라는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놓고요. 자, 디폴트 생성자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슈퍼 로봇, 스탠다드 로봇, 로우 로봇이 갖고 있는 똑같은 기능들 이거죠, 이거. 그죠? 액션 워크, 액션 런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양도 이거 다 똑같죠? 아주 공통적인 거, 모든 로봇의 공통적인 거니까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음에 슈퍼 로봇에서 그죠? 이제 소스 걷어낼 수 있겠죠? 얘 걷어버려요. 그냥 지워버려요. 그 다음에 얘도 지워버려요. 그러면 기능이 없어진 거죠? 없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배웠던 extend 그죠? 뭐? 로봇 상속 받아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슈퍼 로봇은 그 걷는 기능과 달리는 기능, 외형적인 모양을 제공하는 메소드가 없어요. 없지만 로봇을 상속받았죠. 로봇한테 다 있죠. 그죠? 그러면 슈퍼 로봇 원래 자기의 기능들 다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스탠다드 로봇도 마찬가지겠죠. extend 그 다음에 로봇 이렇게 상속을 받고 나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죠. 여기가 아니죠. 아이고, 생성자죠. 여기는. 자, 클래스에다가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드 양을 줄이면 간단한 코드가 되겠죠. 됐죠? 자, 로우 로봇도 마찬가지죠. 로우 로봇도 여기다가 extend 로봇 이렇게 하고 워크, 액션 런 다 날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슈퍼 클래스에 다 있으니까. 이게 상속을 할 때 처음에 배웠던 상속입니다. 이게. 자, 이해되시겠죠? 자, 슈퍼 로봇, 스탠다드 로봇, 로우 로봇의
공통적인 기능 다 어디로 보냈어요? 위에 슈퍼 클래스 로봇이라는 그 클래스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다 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내가 이렇게 그냥 상속이란 거 쓰지 않고 다 여기다 열거해서 각자의 로봇을 하나씩 만들 수 있었지만, 로봇이라는 그저 슈퍼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공통적인 기능은 다 위로 올려버린 겁니다. 그죠? 자, 요거에 이제 두 번째 단계까지 여러분이 상속까지 우리가 적용을 한 거였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추상 클래스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슈퍼 로봇이 있고요, 스탠다드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로우 로봇이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보시면 메소드명이 액션 플라이, 액션 미사일, 액션 나이프, 스탠다드도 똑같아요. 액션 플라이, 액션 미사일, 액션 나이프. 로우 로봇도 똑같습니다. 액션 플라이, 액션 미사일, 액션 나이프. 메소드명은 다 똑같은데 안에서 구현하는 것만 다르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또 눈치채신 분들 있을 거예요. 메소드명은 다른데 그 안에서 구현한 것만 다르다. 어떻게 해요? 추상 메소드로 추상화 시켜버리면 되겠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내가 어떤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서 A 로봇이라는 한 걸 만들어 달래요. 그죠? 근데 그 A 로봇에는 액션 플라이, 액션 미사일, 액션 나이프에 대한 또 어떠한 기능들이 막 있어요. 그죠? 근데 슈퍼 로봇, 스탠다드 로봇, 로우 로봇을 만들었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갖고 로봇을 만든다고 할 때 액션 플라이, 액션 미사일, 액션 나이프 이런 기능을 빼먹을 수도 있겠죠. 그죠?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빼먹지 말자, 하나에 추상화시켜서 무조건 그죠? 구현을 하게 만들자. 그죠? 그게 바로 추상 클래스, 추상 메소드였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로봇 상속을 할 수 있는 슈퍼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 만들겠습니다. 앱스트릭 클래스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슈퍼 로봇에 있는 요 뭐죠? 메소드 다 가져올게요. 가져와서 로봇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얘를 갖다가 뭘로 바꿔요? 앱스트릭으로 다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트릭 메소드로. 자, 그러면 구현부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다 날리고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구현부 있으면 안 되니까 다 지워버리고요. 자, 그래서 나이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다음에는 로봇이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만드는 로봇들은 무조건 액션 플라이, 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기능 구현을 해야 되고요. 미사일이라는 거에 대한 기능 구현을 해야 되고, 검이라는 거에 대한 기능 구현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슈퍼로봇 벌써 에러 뜬 거 보이시죠? 왜 구현 안 했다고 나오니까. 자, 컨트롤 키 누르고 1번 누르면 add unimplemented method라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오케이 하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거 그죠? 나오죠? 요거 그대로 한번 복사해서 쓸게요. 자, 그러면 구현을 이제 해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날 수 있습니다. 슈퍼로봇은 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미사일 쏠 수 있었죠. 슈퍼로봇 미사일 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검이 있었습니다. 레이저검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레이저검.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에 어떤 로봇을 만들 때 이런 것을 빼먹을 일도 없고, 그죠? 빼먹을 일도 없고, 이렇게 메소드도 하나로 다 깨끗하게 동일한 메소드로 우리가 통일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탠다드도 마찬가지죠. 스탠다드도 이거 다 오버라이드 지금 한 거니까 에러 안 뜨는 건데, 이거 어노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요거 그냥 다 위에다 하나씩 이렇게 명시해 줄게요. 오버라이드. 됐죠? 그 다음에 로우 로봇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명시를 해 주겠습니다. 자,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처음에 클래스만 만들어서, 개별적인 클래스만 만들어서 다 구현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공통적인 부분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슈퍼 클래스를 로봇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쪽에 다 위로 올려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코드가 깔끔해졌고 요게 1단계였고요. 2단계였고 자 요번에 3단계는 뭐냐면 야 이거를 메소드를 갖다가 그죠? 추상화 시켜놓고 아래쪽에서 무조건 구현하게 만들자. 그래야지 통일성 있게 우리가 작업을 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다 해서 슈퍼 로봇을 갖다가 이렇게 로봇에 추상 메소드,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요 기능, 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미사일 쏘는 기능, 거미 있는 기능 요런 기능은 무슨 로봇을 어떤 로봇을 만들건에 반드시 구현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추상 메소드를 추상 클래스를 이용했습니다. 이런 거죠. 자 클래스 요번에는 어떤 클라이언트가 A 로봇을 만들어 달래요. 그죠? 그러면 A 로봇 만들면 돼요. 클래스. 근데 상속을 뭘 받아요? 로봇이라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를 상속 받아요. 그 다음에 피니시 눌러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로봇이란 걸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날 수 있는 기능과 미사일 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검에 대한 기능을 내가 직접 구현해야 되구나. 누구를 위해서? A 로봇이라는 거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그죠? 그랜저 자동차와 포니 자동차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건 지울게요 이제. 자 사실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하셔도 그죠? 굉장히 많은 그죠? 고민을 하고 설계가 굉장히 훌륭하게 된 거예요. 그죠? 상속으로 위로 뺄 거 공통적인 기능들 빼고 그 다음에 틀린 구별되는 기능은 구별되는 기능이면서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거 추상 메소드로 다 이렇게 뺐다는 거 여기까지만 하셔도 그죠? 실무에서 하셔도 여러분들이 꽤 많이 고민을 했고 설계적인 클래스 설계적인 면에서 꽤 많이 고민을 했고 훌륭한 설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먼저 알아보고요. 다음 강의 때 요거 이어서 계속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여기다 인터페이스라는 걸 한번 적용해 볼 거예요. 인터페이스를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유연하고 더 나중에 유지보수가 쉽게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팩토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해두고 요거 다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내가 상속을 했는지 왜 추상 클래스를 만들었는지 그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